그러면 그 제로 DT 관련해서 이거는 참 그 이베스트 가서 할 건데 그냥 지금 제가 뉴스 지난달 탑뉴스 3개인데 뭘 할 건가 하면 디스인플레이션 노랜딩 노피봇. 그래서 이제 처음 FOMC에서 지난달에 FOMC 물가 완화되고 뭐 15번 디스인플레이션 난리쳐가지고 급등시켰던 거 있었는데 다시 또 지금 인플레이션 보이면서 다 내려버린 상태가 됐죠. 그게 이제 하나. 두 번째는 AI 이제 저작권 그 없는 걸로 발표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인정 불가. 그 대신에 또 이 말은 선택하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치한 건 저작권으로 인정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볼마게돈 이건 또 0, 제로 DT 옵션 쪽 종가 베팅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DT 옵션 시장을 폭락시킬까? 결론은 노예요. 예. 지난주에도 한번 이 제로 DT 옵션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장에 실제로 영향 주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영향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쭉 이제 그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뉴스들이 그 최근 들어가지고 막 더 나왔나 보시면은 지금 이런 제로 DT 치시면 뉴스가 이렇게 마구 나와요.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카지노 나왔죠. 그래서 제로 데이트 옵셔널 핫 but not hazardous. 이게 결국 그 BOA에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썼어요. JP가 영향 줄 거야 썼더니 볼마게돈 썼더니 일주일 있다가 그 BOA에서 영향 크지 않아라고 쓰면서 위아래 이제 다들 위험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뉴스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옵션 이벤트들로 그렇게 너무 심각하진 않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마게돈 있었던 거는 이제 좀 너무 오버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뉴스들은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이게 막 그 사다리 타는 그다음에 이렇게 게임하는 뭐 카지노 맞긴 맞죠 거의. 예. 찍는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간다 뭐 이게 찍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임팩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볼게요. 그래서 JP 모건에서 이제 콜라노비기치가 이제 경고했죠. 볼마게도 2.0 경고하고 옵션 마켓 이제 변동성 키울 거야. 그리고 1조 달러야 액면 금액이.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조 달러 액면 금액이라는 게 노셔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델타량들이 OTM을 하면 크지 않아서 그런 영향이 없다. 그 방향으로 실제로 가기 전까지는. 그러고서 이제 그랬더니 23일 날 일주일 있다가 이제 BO에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볼마게도 2.0 경고는 좀 너무 오바다. 그리고 그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옵션 DT 가지고 막 이제 뭐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뭐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FT에서까지 이제 얘기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쓴 이 내용은 이제 그 BOA 내용들을 갖다가 다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JP 거 내용 가지고 막 쓴 뉴스들이 있고, BOA 뉴스를 가지고 또 막 써서 뉴스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뉴스가 싸웠다. 근데 BOA는 영향 없다. 저는 2번에 동의. JP 모간에 동의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써서 시장에서는 뉴스들은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BOA에서 보여준 거는 똑같이 제로 DT, 제로 만기 당일 날짜리 볼륨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제로 날짜 남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먼데이, 웬스데이, 프라이데이고 이거는 튜스데이, 썰스데이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날짜들까지도 또 새로 만들었더니 새로 만들어진 날서부터 또 많아진 거예요. 결국은 매일 만기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볼륨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기되는 옵션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 볼륨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델타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이제 OTM의 경우는 델타가 굉장히 작거든요. 실제로 단기 제로 DT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로 노셔널하고 델타량하고는 물론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걷어야 되잖아요.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에서 5, 6 이상. 6 이상이 6일 이상 남은 옵션들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루에서 5일 남은 옵션들 거래량이거든요. 쭉 올라가죠, 거의. 네,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 이제 그 튜스데이, 썰스데이 옵션들이 나오면서 여기도 더 높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싱글이 있고 멀티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가 여러 개 섞은 거 얘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에서 5일 남은 거, 6일 이상 남은 거, 그 다음에 제로 날짜인 거 보시면은 오히려 약간은 싱글 같은 경우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콜이나 풋을 그냥 바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컨비네이션에서 하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토 엑스큐션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드나 오퍼에다 갖다 때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드나 오퍼 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여길 때리고 여길 때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거는 저런 단기적인 옵션을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얘가 움직일까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콜옵션, 풋옵션은 이제 모양은 아시잖아요. 예, 여기서처럼 이게 콜옵션, 이게 풋옵션이죠. 그죠? 그럼 매수하고 해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개인들이 자꾸 팔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콜 스프레드, 풋 스프레드 만들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거든요. 옵션 쪽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관이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어떤 식의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이제 조금 다이나믹 델타 엣지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그림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기관이면은 이 콜옵션을 샀어요. 내가 샀으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치잖아요. 그래서 해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해치가 되겠죠. 그럼 몇 퍼센트 현재 지수가 100인데 100 행사 가격이라면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니까 실제로 이 전체 거래량의 50%를 매수를 해요. 액면금액 이게 뭐 10만 불, 20만 불 밸류라면 10만 불 밸류의 선물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 내려갈 때마다 더 할지 아니면 덜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려가면서는 나의 그 수익이 안 나잖아요. 내려가는 걸로는 올라가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팔아도 되는 거죠. 50에서 60, 70, 80 더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점점 더 쳤다가 그 올라가는 쪽이 매도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이 혹시 빠져요. 빠지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델타량을 줄여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면. 왜냐하면 여기 밑으로 가면 내가 먹을 게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실을 볼게. 밑으로 가면 막혔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로 잘못해서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많이 가면은 내가 수익이 나지만 실제로 해지는 수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랑 플랫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아무 포지션이 없어야 평평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해지라는 개념은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평평하게. 그럼 밑으로 가서 평평하게 만들려면 얘를 계속 없애줘야 평평해지는 거잖아요. 밑으로 가면. 위로 가면은 얘랑 반대로 가는 포지션. 이렇게 생기는 게 점점 많아져서 이거 각도랑이 똑같아지게 만드는 게 실제로는 얘랑 각도랑 똑같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거랑 두 개가 묶여져서 이렇게 플랫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60, 70, 80으로 계속 올라가서 맨 끝까지 가서 여기까지 왕창 올라갔다. 100보다 110 됐다. 다시는 일로 안 내려갔다. 그러면 여긴 100% 가지고 있겠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면 그 사람은 깨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마찬가지로 딱 보이시죠. 이렇게 콜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쪽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두 개가 있으니까 나의 포지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랫하게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간 포지션이 없어서 플랫이고 올라가면 숏 포지션이 많아져서 플랫이고 즉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매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매도가 계속 늘어났다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도로 산다 그랬죠. 그러면 위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죠. 이 수익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 나겠죠. 이 옵션을 가진 사람은. 그게 결국 이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보다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해서 번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이득이고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조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여요. 왔다 갔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아무리 벌어도 이 프리미엄만큼 벌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위로 왕창 올라갔다가 여기다가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왕창 빠져요. 그럼 이만큼 다 먹잖아요. 그럼 이 프리미엄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 엣지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풋으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풋 옵션을 내가 매수를 했다.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사겠죠. 예. 선물을 사요. 풋옵션을 사면 선물을 사는 거예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때도 현재 지수가 100이라면 또 50%를 사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그죠.
풋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팔아야죠. 플랫이 돼야 되니까 이쪽은.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야 되겠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끝에까지 여기까지 오면은 100% 샀겠죠. 예. 그러면 100% 샀다가 여기서 확 올라가요. 그러면 샀던 거 위로 올라가면 다시 팔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 파니까 수익이 또 나겠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도, 고점 매도. 이걸 계속한다라는 게 결국 매수하고 했지 않은 사람은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왜 이 델타 헤지 하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 델타 헤지를 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아니면 기관이냐가 중요하냐라는 게 선물을 해서 운용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은 이거 사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델타 헤지란 걸 안 해요. 그죠? 근데 이 옵션을 사거나 판 이제 기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매매를 계속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관이 매수했다면, 마켓 메이커가 매수했다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계속해요. 그러면은 내가 마켓 메이커 혼자예요. 혼자면 실제로 내가 그냥 기다렸다가 넓은 레인지에 주고서 개인들이 와서 빵 쳐주면 샀다가 쭉 올라가면 팔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벌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관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마켓 메이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마켓 메이커가 얘가 여기 대놨네? 그럼 난 여기 앞에다 대놔야지. 얘보다 먼저 해야지. 먼저 해야지. 그러다 보면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려가면 매수되고 올라가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됐든 이런 식이 됐든 매수 플레이가 되면 방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콜을 샀던 풋을 샀건 다 똑같죠. 저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죠. 매수를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금요일자 특히 위클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결국은 매수 매도를 계속 해대고 있으니까 종가 때는 제자리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피하죠. 왜요? 제자리 오면 나는 돈 버는 거잖아요. 예,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이 꼭 깨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개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기관이 샀다 그랬으니까 한 방향으로 밀려버리면은 이제 왕창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슈가 또 되는 건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기존에는 그 다음 날이랑이 존재했어요. 만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델타 해칭을 했어요. 근데 오늘이 만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만큼을 델타만큼을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이만큼을. 예, 위로 많이 올라가서 고점에 매도를 다 해가지고 100%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 이 옵션이 만기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 아니면 이 100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 날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기일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 옵션은 오늘 끝나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 선물 샀던 거가 만기가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위클리고 이 선물은 대부분 다 이제 뭐 3월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3월물로 하고 있는데 3월물로 하고 있는데 내일 되면은 옵션은 없어지니까 이 월물 어떻게 해야 돼요? 옵션이 없어지니까 이거 오늘 종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야 돼요, 다시. 매도한 거면. 그럼 종가 때 포지션을 걷어야 돼요. 이래서 지금 BOA의 얘기에서는 BOA 메릴 얘기는 결국은 데일리 옵션이기 때문에 큰 이슈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고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서 사야 돼. 결국은 만기를 다음 날로 넘기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왔다 갔다 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지션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박스장이란 말인가요? 엠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박스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열리는 장이 되거나 두 개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켓메이커는 지금 말씀드린 델타 헤징을 계속하고 개인은 델타 헤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은 대박을 날려고 옵션을 하기 때문에 또는 옵션 프리미엄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를 가지고 그냥 버텨서 먹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서. 근데 해지한 사람은 어떤 자기가 오를 거다 내려갈 거다 베팅을 해서 먹지 않고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럼 거꾸로 매도가 됐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아니라 거꾸로 돼요. 매도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는 콜옵션 매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콜옵션 매도한 사람은 위로 계속 가면 언리미티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일을 하나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가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은 계속적으로 더 사야 되죠. 아까랑 거꾸로 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하든 평평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마진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더 사야 돼요. 그러면 고가의 매수로 계속 더 하죠. 고가에 매수했다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 대신에 프리미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실제로 매수 포지션을 계속 가져서 기관들이 매도 포지션을 갖게 된다. 이거는 나름 위험해요. 올라갈수록 그 방향으로 계속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콜옵션을 고객들이 막 사면은 내가 대신 막 주식을 사가지고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웃라이트로 지르는 것 때문에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임팩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님께서 박스장이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물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개인은. 예. 그러니까 이제 옵션으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전략으로 제로 DT로 매일매일 만기일이 되는 이런 날짜 만기일이고 그 날짜에 잡았던 포지션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언 콘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게 아이언 콘돌이에요. 그러면 95하고 오늘 아침에 딱 와서 현재 지수가 100이라면 장 끝날 때까지 95하고 105 사이에만 끝나면 나는 이만큼 벌어요. 200불. 대신에 이 밖으로 나가면 300불 깨져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거 계산을 하면 여기가 200불이고 여기 300불이 아니라 여기가 100불이면 여기 한 500불, 1000불쯤 돼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원래는 기관들이 이거를 옵션을 매도해서 수익을 계속 냈던 건데 이제 개인들조차 매도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옵션을 매도하는 게 돈을 벌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벌고 방향이 맞아도 버는 게 매도고 방향이 꼭 많이 맞아야 하는 게 매수거든요. 시간 가치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 매도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죠. 일단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요. 네. 매수는 꼭 방향을 맞춰야만 버는 건데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안 맞춰도 벌어요. 보합에서만 끝나도 벌어요. 시간 가치를 멀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됐고 개인들이 지금 이런 사이트 제로DT.com이라는 이런 개인들한테 50불씩 한 달에 50불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불 받고 이거를 거래를 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레코멘드 해주고 50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픈 타이밍 이렇게 10시에 딱 이렇게 시간에 띡 하고 열려주는 거잖아요. 열어주고서 시간 나오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클로즈 했다. 그래서 몇 불 벌었다. 그리고 깨졌다. 이렇게 전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이언 콘도를 전략으로 주고 어떤 날은 풋 주고 어떤 날은 콜 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거가 자기네가 맞힌 거 틀린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옵션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도예요. 제자리에 있어도 먹고 이 방향으로 가도 먹는 거예요. 여기도 제자리에 있어도 먹고 올라가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쪽인 거죠. 네. 이거는 매수 쪽, 이건 매도 쪽. 그럼 이 옵션만으로 보면은 옵션 매도가 더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풋을 갖다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콜을 매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콜을 매도해 놓고 콜을 매도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콜 매도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만큼 프라핏을 먹는 건데 이렇게 되면 증거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언리미티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를 막아가지고 예를 들어 현재 지수가 예를 들어 100인데 여기가 행사 가격이 105, 103 뭐 이런 거죠. 3만 안 올라가면 벌게 했는데 이 증거금 관리를 하느라고 밑에 거를 하나를 더 사가지고 밑에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더 사서 행사 가격 2개로. 그러면은 증거금이 확 줄어들고 내 맥시멈 손실은 이쪽으로는 조금이고 이쪽 올라가는 쪽은 더 많겠죠. 여기서는 지금 100대 400, 100대 500 막 이래요. 5배.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최대 손실 이만큼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거 자체도 제로 DT 오늘 만기 거를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픈 보고 오늘 종가 때 인디케이터들 만기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차트 보고 그래서 딱 주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개 중에 고르는 거죠.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오늘 박스장 오케이 이거 그럼 여기 뭐 100 여기 400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500, 500이라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여기는 보통 한 이렇게 생겨요. 여기 조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밑에가 깨졌을 때가 훨씬 더 커요. 그래야 가격이 나오니까. 그림은 지금 이거는 약간 현혹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고 맥시멈 손익 해보고 베팅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림 그려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옵션을 매도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델타 해지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저거를 매도나 매수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닷쥐가 나오는 거죠. 십자형 도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형 도지가. 십자형 도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사면 올라가고. 그래서 금요일 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 놓고 밑으로 해서 뭐 한 몇 퍼센트 빠지면 사야지 그리고 대놓고서 있으면은 그거 체결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한 계약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방향이 그날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옵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밀려서 가버리면 원웨이로 가서 가버리면 한 번에 죽기 때문에 로스컷을 확실하게 되게 잘 주고 매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이제 좀 이제 마켓 센티먼트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느낌으로 좀 알 수 있게 해놓고서 룰 정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전업 투자를 할 때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는 거로 그냥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레코멘드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기일날 거래를 못하게 막 막아놨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왜냐하면 이제 막 피지컬 딜리버리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현재는 하기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제가 아는 증권사 이쪽 담당자 분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근데 당일날 매도만 된 다음에 한쪽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증거금이 이제 막 잡히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스프레드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쪽 거 산 거를 풀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냥 배를 째버리는 거죠. 더 먹겠다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매도를 못 해요. 지금 잘. 매도를 못하게 하고 매수만 개인한테 막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풀거나 아니면 저걸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리스크나 이런 데서 저 개인들에게 저 매도하는 거를 풀어줄 거냐 말 거냐 당일날 매도하는 거를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막 얘기하면서 이거 지금 진짜 파퓰러하다. 그래서 키움 이기려면 이거 해야 된다. 세컨이니까 2등이니까 막 이제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풀어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파퓰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찍기 하는 거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상서로운 여름이 딱 찍기 영역이에요. 찍기 영역. 네. 그래서 개인이 매도를 이기려면 진짜 먼 외가 말고는 힘든데 외가까지는 아니어도 한 뭐 1, 2%짜리 정도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위로 넘어가는 걸 하나쯤 사가지고 메꾸면은 2.5포인트니까 코스피라면 그리고 이제 저 S&P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만큼으로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 예 이거 개인 방송도 엄청날 것 같고요. 이건 솔직히 금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뭐 잠깐만요. 저희의 강아지께서 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찍기 영역이기 때문에 진짜로 네. 그 상황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매도되는 거에 매도가 당일 만기일 날 매도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기일 날 매도가 되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거를 팔고 나면은 저거를 해지는 또 당연히 기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만기일 날은 센서티비티가 너무 빨라가지고 손으로 보면서 버티다가는 되게 많이 이제 뭐 슬리피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난번에 CM에서 온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저도 해지를 안 한다는 설까지 있어요. 당일 매도 매수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 델타 엣지 부분에서는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생각보다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마켓 메이커와 롱 해지를 하고 있다. 롱 감마 해지를 하고 있다. 롱 감마 해지를 한다는 얘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벌어야 되는 포지션인 거죠. 가만히 있어도 돈 줘야 되니까. 예. 아니면 그만큼 손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리얼라이즈 변동성하고 그 다음에 임플라이드 내재 변동성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기네가 자꾸 사야 되니까 인볼을 갖다 밑에다 대놓는 거죠. 임플라이드 볼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들도 임플라이드 볼, 그러니까 옵션을 매수하고 해지라면은 그렇게 많이 안 터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은 아무도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수익이 너무 적어요. 이게 변동성 매매를 하면은 리스크도 적은 대신에 이제 뭐 리턴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완전히 찢어질 때 한 번 먹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거라는 게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개인이지만 기관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기관처럼 해서 매수 해지를 해볼까 그러면 리스크 대비 리워드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솔님 전화 왔던 것 같아요. 만기 날까지 들고 있으면.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만기 전날 전화 주고 그냥 종가에 거두라고 얘기해가지고 걷고 만기 날은 아무것도 포지션,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게 만드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 선물부터 좀 해보고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실제로는 되게 프라피터블한 전략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도 솔직히 많이 해서 DK 먹으려고 하는 전략이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오른다, 내린다, 레인지다 라고 했을 때 오른다, 내린다, 레인지다 해서 매수는 레인지에서 깨지고 방향 맞춰야만 먹는 거고 매도는 레인지에도 먹고 방향 맞춰도 먹는 거니까 확률상으로는 매도가 먹을 확률은 더 높습니다. 대신에 확률하고 기대값이 다르다는 거는 아시죠? 기대값 곱하기 확률하고 맞추면은 똑같은 금액이겠죠. 그래야 페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대값이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기대값이 낮다는 얘기고요.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 기대값은 크다는 얘기예요. 이 옵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는 아니다. 공짜는 아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건지 아니면 리턴이 더 좋은 게임을 할 건지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이 룰을 정확히 알고 그 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